네, 저는 이게 헛한 말을 잘 안 합니다. 따끈하다면 따끈한 얘기가 나오죠. 임재 기자, 오늘도 주주클럽을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아닙니다. 네, 주주클럽 준비한 거 하기 전에 오늘 상장사 램테크놀로지 하한가예요. 네, 네, 맞습니다.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분명히 동초과 때는 뭐 8,000원 가까이 갈 거로 이렇게 막 빨개 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 하한가를 갔어요. 네네. 이게 진짜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십니까, 이런 건?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.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물량적인 면에서 약간 시세를 좀 조정하는 면이 있지 않나.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 동시호가 때 막 매수 주문을 막 허수 주문이죠. 이걸 맞습니다. 막 넣어요. 이렇게. 그러면 막 동시호가가 막 7,000원, 8,000원 쭉쭉 올라갑니다. 네네. 그럼 저거 보고 따라서 하는 거. 뭐야 이것도 대박이구나 해가지고 막 또 일반 우리도 개미들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? 쫓아서. 네네.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뒤엎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죠. 바로 하한가가. 그 동시호가 때 주문된 건 싹 빼버리고. 네네. 이게 동시효과를 이용한 시세 조정입니다. 거래소에서는 이게 램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미동전자 통신대도 그렇죠. 지난주에 있었던 미동전자 통신도 역시 바로 하한가를 그날 첫날. 동시효과 때는 막 네네. 상한가. 네네. 근데 그냥 하한가로 꽂아버리고. 바로 꽂아버렸죠. 네. 이런 시장 혼란 세력들은 잘 추스려서 좀 혼내줘야 된다. 거래소가 할 일이 많습니다. 이 기자, 네네.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준비 얘기입니까? 어떤 거를 좀 준비해 놨나요? 지방 소재 코스닥 기업을 다녀왔다고요? 네네네. 일단 그 지난주에 그 목금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 협회에서 그 주최를 한 그 코스닥 기업 두 곳을 만나고 왔는데요. 그 소재지가 이제 경기도 화성이다 보니까 좀 지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. 아하. 그래서 한 곳은 소재 섬유 제조업체인 코프라이고요. 또 한 곳은 이제 광학기 등을 제조하는 나노스입니다. 아하. 코프라와 나노스. 네네. 먼저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. 네네. 코프라부터 보시죠. 어떤 회사입니까? 일단 그 코프라는 그 합성 고무나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. 그 설립은 97년도에 했는데 그 상장은 2010년 말에 했습니다. 그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기아차의 이제 팬이나 뭐 라디에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 최근에 그 자동차가 아무래도 이제 가벼워질수록 좋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경량화 그런 중심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주목이 되면서 그 고기능성 소재 폴리머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. 얘기는 사업 아이템은 얼핏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. 일단 오늘 주가는 6% 넘게 지금 급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네네. 과연 이 방송이 끝날 때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귀추가 주목되는 네 바입니다. 맞습니다. 자동차 경량화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. 코프라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진행되고 있나요? 차가 지금 가벼워야 연비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거 현대기아차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은 이거 자동차 경량화 엄청 신경 쓰거든요. 많이 주목하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난 10월에 그 SK 케미칼이 그 이 코프라에 투자를 했는데요. 현재 그 지분을 보면 한 10.33% 정도가 지금 89만 주 정도가 SK 케미칼이 코프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소재를 해가지고 코프라의 어떤 그 경량화 소재를 좀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이런 회사 측도 이런 소재의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 정확한 명칭은 장섬유 강화 플라스틱인데요. 그 우주선이나 항공기 등의 그 사용이 좀 되고 가볍고 단단해서 금속을 대체할 만한 소재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회사 측은 또 이 경쟁 제품으로 탄소 섬유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더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리고 또 현재 세계 시장 규모는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코프라가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25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코프라 측은 현재 그 미국이나 일본 시장이 좀 중심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한국도 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야, 대단합니다. 경량화 이슈에 코프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요? 네네. 일단은 그 미국 조지아주에 지금 현재 그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. 그 가동이 시작되면 그 GM이나 포드 같은 그 해외 자동차 브랜드에도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판매처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. 또 현지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가나 이런 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을 테고요. 그리고 또 현대나 기아차의 그 주요 부품 업체인 한라비스티온
SL 등에도 납품권을 좀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 제품의 어떤 그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야. 그리고 지금 미국 법인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뭐 폴리아미드나 뭐 아까 말씀드린 장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코프라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SK케미칼이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이에 대한 마케팅도 좀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요? 또 하나 제가 좀 이제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하고. 얘기는 오, 그래요. 그리고 이제 3D 프린트에 대한 좀 계획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3D 프린터? 그러니까 코프라가 3D 프린터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3D 프린터 안에도 이제 소재가 필요할 텐데 그 소재를 이 섬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저보다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현재 나와 있는 3D 프린팅 소재는 사실은 범용 수준 정도의 소재 정도가 지금 3D 프린팅의 소재로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과 같은 고기능성 부품에는 그 소재를 가지고서 3D 프린팅을 통해 부품을 만들었을 때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다.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소재 부분의 기능을 업시킬 수 있게끔 그 소재를 개발을 하고 또한 3D 프린팅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사의 그 부품 개발을 보다 경제성 있게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뭐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.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제품도. 소재.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인데 그러니까. 3D 프린터가 좋은 이유가 예를 들면 무슨 뭐 펜이나 이런 거 만들게 되면 그거를 이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? 근데 3D 프린터로 만들면 적게 걸리는데 문제는 그 안에 소재가 중요할 텐데 소재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발 계획이나 뭐 또 지금 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요? 네네. 아직은 이제 좀 개발이 계획된 단계이고. 그렇죠.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네, 근데 참 제가 놀라는 게요. 우리 저 기구만장 기자실의 시청자분들은 참 그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. 이게 저 다른 방송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이었다면은 뭐 3D 프린터 그러면 막 주가가 막 푹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. 그냥 끄떡도 안 하네요. 그래, 3D 프린터 그게 먹고 뭐 이런 식의 좀 그렇죠, 뭐랄까 그렇죠. 상당히 좀 이렇게 그렇죠. 그 호흡이 길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구만장 기자실을 좀 주로 보시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딱 이렇게 또 하는 순간입니다. 막 3D 프린터 뭐 한다 이랬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렇죠. 네.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. 하겠지 뭐 언제. 야, 이거 얼마나 참 듬직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우 배 아파. 자, 실적 추이, 향후 매출, 자동차 경량화 상당히 얘기된 아이템이에요. 어느 정도입니까? 일단은 그 지난해 매출은 883억 원, 영업이익은 71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. 올해 매출은 그보다 늘어난 한 1,2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긴 했는데,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뭐 이제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회사 측은. 그리고 앞서 말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들에 대해서 수익성을 좀 늘릴 계획인데요. 이것도 역시 그 대표 인터뷰가 좀 더 이렇게 방점이 실릴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올해 매출 1,0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내년 매출은 한 20% 정도 성장하는 1,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올해까지 개발하고 있는 몇몇 개의 중요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공급을 기반으로 내년 매출은 성장을 할 겁니다. 저 정도 이렇게 또박또박한 그 인터뷰면 네. 굳이 아래에다 자막을 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오히려 좀 그 한 대표님의 이 어떤 그 흉부, 이 복부 부위가 가려져 가지고 배가 얼마나 나왔나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보이네요. 그렇죠. 왜냐면 그 전반적인 CEO의 인상이나 그렇죠. 이 체형 이런 거 상당히 좀 투자하신 중요할 수 분한테 있죠. 중요한 정보가 네, 됐을 중요할 수 거든요. 있죠. 네. 배가 막 디릭디릭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살쪄 있다. 별로 비호감이거든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이제 한 대표님은 좀 이렇게 슬림하시고 네, 네, 상당히 좀 키도 되게 크시고 평소 네. 관리를 좀 잘하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그런, 받네요.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네. 이거 가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CEO들 뵈니까 얼마나 좋아요. 네, 맞습니다. 뭐 한 대표님이 따로 뭐 선물 같은 거 뭐.
선물 같은 거 안 챙겨주던가요? 뭐. 아, 코프라는 따로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반 대표님, 이렇게 멀리 지방까지 참 어려운 여건을 딛고 우리 기자들이 갔는데 따뜻한 털장갑 하나라도 이렇게. 그게 또 이제 작지만 또 이게 서로가 인지상정이잖아요. 사람 사는 맛이고. 그럴 수 있습니다. 이것도 회사에서 보고 또 담당 임원 또 깨지는 거 아닌가 네네, 모르겠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뭐야, 털장갑 준비 안 했어 이러면서. 근데 그럴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. 반 네, 대표님. 그런 느낌은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. 네네. 어. 말씀하시는 것도 전반적으로. 그래요. 네네. 내년에 20% 성장한다. 어떻습니까?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? 일단은 사실상 뭐 이렇게 목표는 많이 잡고 있지만 사실 또 이 시장 자체가 계속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,200억 조금은 좀 많이 잡고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나오는 걸 올해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고 내년도 매출도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요? 네네. 아니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뵙고 왔는데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하시네요. 아니. 왜냐면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뭐 매출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개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. 네네. 코프라. 네네. 하여튼 자동차 가벼워졌다. 그러면 코프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죠? 알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특이한 사항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일단 마지막으로 그 코프라 같은 경우는 그 지난 7월에 한 100억 원 정도의 그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. 그 대상은 시너지 파트너스고요. 그리고 이 코프라 측은 이 모든 것이 그 미국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었고 그 이익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제 회수할 때 차차 이제 갚아나겠다. 그렇게 밝혔습니다. 네. 또 BW 또 네네. 이자가 싸니까 그렇죠. 딱 막판에 하셨군요. 그 당시에. 이 작년에 올해 코스닥 기업들이 찍어낸 BW의 대부분은 회사 측의 어떤 요구도 있었지만 다 증권사들이 네, 맞습니다. 좀 수수료 좀 떼먹어 보려고 그렇죠.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, 많이 그랬다고 노력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또 시너지 파트너스가 또 이렇게 샀네요. 그죠? 네, 시너지 파트너스도 참 BW 전문 컨설팅 회사던데. 그렇죠. 네,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. 네네.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네네. 시간 관계상. 그렇습니다. 얘기하면요 너무 민감해져요. 그렇습니다. 월요일부터 민감해질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좋은 게 좋은 좀 거죠. 가볍게. 네네. 자, 나노스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어떤 회사인지 사업 영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 나노스 같은 경우는 안경, 사진 뭐 이런 것들 광학기기 관련해서 이제 만든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설립은 2004년도 했고 사실 상장은 지난해 중순에 했습니다. 그 나노스의 주요 매출로는 그 필터라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필터. 그렇죠. IR 필터와 블루 필터. 그 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선을 통과시켜서 이제 깨끗한 화상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. 그 블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흡수시켜서 또 주변부의 화상차이를 줄여주는 결국 또 깨끗한 어떤 그런 화상을 만들어주는 데 쓰입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나노스에서 다루는 품목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과 홀 센서 등이 있는데요. 좀 특이한 점은 현재 회사 경영진들 중에 삼성 출신이 많다는 점입니다. 그 이혜진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삼성전기 소재사업부 지원 그 팀장을 한 바가 있고요. 조원진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사업팀장 출신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전기 연구소, 삼성물산 등 그리고 삼성 출신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. 네네. 삼성 출신들이 많군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오호, 알겠습니다. 나노스 네네. 얘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, 자,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곳에 법인이 있습니다. 그 수원 홍덕에 그 R&D 센터가 있고요. 그리고 화성에도 1, 2 공장이 있고 성남에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국 천진에 그 카메라 모듈과 그 광학 필터, 그 삼성전기에 주로 공급하는 그런 법인이 있고요. 그리고 홀 센서라고 이번에 신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법인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 연태 그리고 필리핀에도 지금 그 법인이 하나씩 있는 상황입니다. 중국에 많이 법인이 네, 있군요. 그렇죠. 중국에 좀 많이 있는 편이더라고요. 네, 필리핀에도 있고. 네, 그렇습니다. 주로 그러면은 여기서 역시 이제 그 삼성전기가 나가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나가는 이런 그렇죠, 식이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역시 동반해서 좀 삼성하고 같이 움직이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가치 투자자문에서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네요. 보니까 가치 투자자문. 네, 11월 달에도
1%더 샀다고 공시도 하고 그랬습니다. 네. 자, 매출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그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,321억 원, 영업이익 86억 원, 순이익 73억 원을 지금 기록했고요. 그 지난해 매출액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IR 필터가 한 560억 원 정도 되고요. 그 블루 필터가 16억 원, 카메라 모듈이 한 739억 원 정도 됩니다. 올해는 그 회사 측이 블루 필터와 카메라 모듈에서 매출이 크게 늘고 홀 센서에서도 좀 매출이 크게 그 증가할 것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. 그 블루 필터는 거의 뭐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32배 가까이 매출이 늘어난 520억, 카메라 모듈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매출 한 2,400억 원 정도로 하고 매출액 증감률만 한 82%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자, 올해 매출은 2,400억, 영업이익 160억, 네네. 매출액 증가율만 82%. 네네, 그렇습니다.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, 이게? 일단은 지금 그 매출 전망을 좀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회사 측은 좀 현재 수요가 사실 과거에도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생산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시설 면에서 향상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특히 뭐 대형 용융료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이 기존에 한 6배 가량 늘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. 대단합니다. 그것도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공장도 좀 새롭게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펜텍이나 뭐 하웨이 등그 생산 모델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고 그 카메라 모듈 및 월 한 100만 개 정도 지금 증설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리핀 법인 등도 있고 그래서 매출 증가가 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사업으로 그 홀 센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홀 센서. 네네. 그렇게 좀 뭔가 추가적인 매출, 기존의 매출보다 좀 추가적인 매출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그 대표이사 인터뷰가 좀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네.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올해는 뭐 사실은 계획보다 좀 약간 미달했습니다.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그 브루 필터를 스펙의식 모델을 납품하게 됐는데 저희의 그 내부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서 좀 못 쫓아갔어요. 그러다 이제 내부 역량을 갖춰서 공급할 시기가 되니까 또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그 역량이 갖춰져 있고 또 내년도 모델도 저희가 전부 그 차세대 모델에 대한 것을 저희 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매출 신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역량이 갖춰져 있고 수요도 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이 또 늘어난다. 네네네. 그런 식으로 전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.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올해 80% 성장을 하는데 네네네. 내년에도 또 그렇죠. 공장을 좀 더 증설해서 그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좀 맞춰가겠다. 그리고 이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. 야, 이 정도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? 이익도 적지 않게 나고 있습니다. 네네. 사실은 이 성장주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. 이런 회사들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. 주가는 조금 고점 대비 좀 어느 정도 하락했고 그런데 매출이 올해 80%, 또 내년에도 엄청나게 성장한다. 이렇게 또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네, 이런 어떤 조정 국면이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생각이 피부에 와닿습니다. 피부에. 네. 와닿으면 안 되는데. 자, 카메라 렌즈. 그런데 이거요. 많이 하잖아요. 여기저기서요. 그렇죠. 좀 많이 이제 하고 경쟁이 있습니다. 너무 치열해지는데 나누스가 어떤 이런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어떤 뭐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있습니까?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 그 현재 그 관련 사업 관련해서 경쟁사가 사실 많은 게 네. 사실입니다. 그 옵트론텍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경쟁사가 있는데요. 그 사실 이번에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실적 면에서는 사실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관련 업체들 뭐 예를 들면 해성이나 아까 저번에 상장한 해성옵틱스도 사실 카메라 모듈 관련 사업이 있고 네. 그래서 이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거래처 다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래처별 그 매출액이 지금 고신 삼성전기가 한 73% 달하고
파트론이 한 8%, 유비스가 4%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그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뭐 편중돼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덜할 것이다. 그리고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다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그 인터뷰 못 볼까요?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. 자, 그러면 BW 관련해서 좀 발행을 한 게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관련해서 대표님 한번 어떤 설명을 해주시는지 자,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차입금은 저희가 해서 전부 그 투자를 했지 딴 데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. 100% 투자에 사용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차입금을 이번에 좀 늘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좀 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좀 자금을 확보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저리 자금이고 해서 확보를 한 부분이고요. 추후 저희가 지금 저 신규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유보 자금이나 이런 이익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그 증자 계획은 없고요. 내부 자금을 가지고 어쨌든 역량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코프라와 나노스 탐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이 기자, 네. 너무너무 생생해서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